말로만 듣던 전세 대란. 오늘은 그 실전 사례를 알아볼까요? 안녕하세요. 부자멘토 이준입니다. 전세 대란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오늘은 제가 실제 투자했던 아파트의 사례를 들으면서 전세값이 얼마나 급등을 하고 있고 얼마나 많이 상승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지은TV. 제가 투자한 아파트뿐만이 아니라 지금 서울이나 송파구, 잠실 쪽의 아파트 단지들도 6.17 대책 이후에 전세값이 수억 원씩 뛰고 있어요. 그러니까 역대로 최고가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가 마무리가 아니에요. 전세값 상승은 이제부터가 시작이라는 게 핵심입니다. 정말 무서운데요. 오 마이 갓! 자, 6.17 부동산 때문에 서울과 수도권 등의 규제 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서 집을 매입하게 되면 6개월 안에 전입을 해야 되잖아요. 이 부분 때문에 세를 놓지 못하고 직접 들어가서 거주를 해야 되는 것만큼 전세 물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자, 집주인들의 실거주 요건 강화가 이번 달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게 되면 전세 불안은 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자, 지난 28일에 민간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앞두고 청약 대기 수요더라고요. 초저금리로 월세를 선호하는 현상 등도 전세 수급 불안을 부채질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최근에 제가 얼마 전에 제작했던 임대차 3법도 아주 강력하게 추진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중에 전세 매물이 점점점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다 보니 앞으로도 전세값은 더 급등할 여지가 농후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부는 6.17 대책의 본격적인 효과가 7월 중순이나 말에 나올 거라고 이렇게 예견을 하고 있지만 집 없는 서민들의 불안은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는 추세예요. 저 또한 블로그나 유튜브를 통해서 올해는 내년도 마찬가지고 전세가 급등이 올 수 있으니까 내 집 마련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 미리 대비하라고 말씀을 누누이 강조를 했고요. 그리고 웬만하면 올해 꼭 내 집을 마련하시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미디어에서만 보던 전세 대란이 얼마나 심각한지 실제 사례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이 아파트는 저의 소유이고요. 2015년에 매입했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에 두 번째로 전세를 놓을 때는 2억 1천만 원의 전세를 마쳤고요. 이번에 지난 3월 달에 재계약을 하면서 1천만 원만 올려서 2억 2천만 원에 재계약을 한 곳이에요. 이 집은 임대사업자로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연 5% 인상 제한을 받는 곳이에요. 그래서 당시에도 3월 달에도 1천만 원만 인상을 했지만 그때 당시에도 전세가는 이미 2억 2천이 아니라 한 2억 5천, 6천 이렇게 가량 올라와 있는 상태였었거든요. 이미 이 주택은 임대사업자로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1천만 원만 올려받았어요. 그리고 미리 전세를 올려받는 것도 좋지만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나중에 매도했을 때 수익이 줄어드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은 없더라고요. 자, 근데 이 아파트가 그 당시에 3월 당시에도 2억 5천만 원, 6천만 원 정도에 거래되던 아파트가 전세가가 지금 현재 6월 3일에 최근에 거래된 사례를 보니까는 3억의 전세 거래가 됐고요. 그 이후에는 3억 1천에서 3억 2천만 원까지 전세가 나와 있는 실정입니다. 미디어에서만 이야기가 나오던 전세 대란인 거를 어떻게 보면은 2, 3억, 3, 4억짜리 아파트는 수도권에서도 그렇게 비싼 아파트는 아니잖아요. 이런 아파트에서까지도 최근 6개월 동안 한 1억 가까이가 올랐다는 거거든요. What? 자, 말로만 듣던 전세 대란 실제로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자, 이런 상황에서도 내 집 마련을 뒤로 미루고 또 어찌어찌 하면 되겠지라는 생각을 하고 계시나요? 자, 서울에 집 마련이 어렵다면은 수도권에서라도 내 집 마련을 서두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전세로 살다가는 올해나 내년에 몇 억을 올려줘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제가 실제 계약서까지 보여드리고 있잖아요. 설상가상 정부는 임대차 3법도 이미 발의를 했고요. 이 법이 통과가 되기 전에 전세가 급등은 불을 보듯 뻔한 상황입니다. 게다가 은행 금리는 0.5%로 사상 최저예요.
자금이 조금만 있다라고 한다면 무주택자는 집 사는데 아직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기본 자금이 안 된다면 마이너스 대출이라도 이용하셔서 내 집 마련을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내 집 마련을 서두르는 게 현재 상황을 타개하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거 꼭 알아두세요. 실제로 임대차 계약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린 1999년 당시에 서울 아파트의 전세 가격이 약 30%가 올랐다는 KB 부동산 통계도 있습니다. 꼭 서울 집만 고집을 하지 마세요. 서울 집은 이미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일반적인 서민들이 접근하기가 조금 어려우실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지금 가진 자금이 뭐 5천만 원밖에 없다, 1억밖에 없다 이러신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무조건 외곽으로 나가게 되면 3억짜리 집을 예를 들어 산다. 그러면은 내가 1억만 갖고 있어도 대출 2억을 받고 충분히 집을 매입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아니면은 내가 자금이 조금 모자란다. 그러면 요새 마이너스 대출도 이자가 굉장히 저렴하잖아요. 그럼 마이너스 대출이라도 끌어서 집을 마련을 해야 되는 시기라는 거죠. 그래서 너무 물론 서울의 집이 좋기는 하지만 너무 비싼 집만 고집하지 마시고 내 여건에 맞춰서 내가 갖고 있는 자금이 1억이다, 1억 5천이다, 2억이다 라고 한다면 10억짜리 집을 바라보면서 나는 저 집을 못 살 거야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 상황에 맞춰서 내가 직장에 출퇴근이 가능할 만한 곳에 일단은 집을 먼저 마련을 하시고 그 집이 상승을 하게 되면 또 그 집을 또 비과세 받고 매도를 해서 조금 더 나은 집으로 옮겨가고 또 그러면 그 집을 또 매각을 해서 또 나은 집으로 옮겨가고 과거의 부동산 부자들은 이런 시스템으로 부를 구축해 왔다라는 점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올해와 내년에 있을 전세 대란이 이미 전조 증상이 굉장히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부분을 짚어드렸고 실제 제가 투자하는 아파트에 대해서도 저렴한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6개월 동안 1억 정도 전세 가격이 올랐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영상을 보시고 아직까지 내 집 마련 안 하신 분들은 꼭 내 집 마련 하시는 기회로 삼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칠 거고요.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